부산 피난기 세 번째. 그런데 해운대 해수욕장 해변 가까이 다닥다닥 붙어 지은 게딱지 같은 집들. 미군 부대에서 나온 상자 껍데기로 벽을 둘러치고 큰 깡통을 넓혀서 연결하여 지붕을 만들고 작은 키에 나도 구부려야 드나들 수 있는 그런 집. 그래도 부엌 옆에 기역자형으로 손바닥만한 방을 들인 이것이 바로 나의 하숙방이었다. 침구는 있어야 했고 의복은 여벌이 별로 없었지만 그래도 시집 문학 서적은 수십 권 쌓여 있었다. 당신은 먹고 입고 나다녀야 할 신발 외에 모든 것은 사치품이었지만 싸구려 책은 있었다. 앞이 캄캄하여 한치 앞이 내다보이지 않는 이런 생활에도 나는 내 자신의 장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전란으로 학업을 중단하지 않을 수 없었던 주변의 20대 동생 같은 사람들이 낮에는 미군 부대에서 일을 하면서 야간 고등학교에 등록했다. 나도 고뇌의 결단을 내려 여기에 함께하게 되었다. 2학년에 편입하여 퇴근 후에는 미군 트럭으로 부산 시내로 통학하게 되었다. 고난한 생활에도 장래 희망에 부풀어 고등학교 졸업장 없이는 사회 진출의 걸림돌을 치워버리기 어렵다는 체험을 하였고 거기에 내가 가고 싶은 의과대학 진학도 졸업장 없이는 되지 않을 거라 판단했다. 밤늦게까지 기다렸다 학교에서 돌아온 나에게 따뜻한 밥과 국을 차려준 고마운 쿠키 모친. 이후 서울 멀지 않은 거리에 살게 되어 가까이 지나게 되었고 특히 나의 동교동 시절 그 옆 동네였던 성산동에 살아서 지연이를 자주 데리고 다녔다. 그 후엔 잠실로 이사 가시고 중풍에 걸리시고 말았다. 후에 혈전성 치매로 발전하여 정신이 흐려져 안타까운 장면이 적지 않았으나 내가 성의를 다하여 돌보아 드렸고 사후엔 사체 권한서도 작성해 드렸었다. 국희 내외는 이에 대한 고마운 표시로 나에게 선물을 챙겨주었다. 나는 하숙생 시절의 고마움의 보답이었거늘. 어수선한 전란, 이 학교 졸업이 끝날 때까지 별탈이 없기를 내심 바라고 또 바랐건만 반년이 지나갔을까. 국가 권력이 나의 향학열에 찬물을 껴붓고 모처럼 얻은 이 귀중한 학업의 기회를 송두리째 빼앗아간 일, 나에게 닥친 또 하나의 크나큰 시련. 바로 징병 대상자로 경찰관에게 잡혀 해운대 지서로 끌려가게 된 것이다. 내 나이 또래의 젊은 사람들이 전장에서 다치고 죽고 하는 판국에 나도 이 대열에서 피하여 설 수 없다는 생각은 하면서도 한편 학업 중단에 대한 억울함, 통탄함이 나를 괴롭혔다. 쿠키가 퇴근하여 먹을 것을 가져오고 나를 잡아온 순경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 아마도 어떤 선처를 부탁했겠지만 이것이 통할 리가 없었다. 그래도 한솥밥을 먹게 된 처지로 그 자존심에 이것을 접어두고 순경과 대화한 그 자체만으로도 나는 감동하여야 했다. 한 무리의 젊은 사람들과 함께 기차에 실려 포항 징병검사장으로 가게 되었다. 수십 개의 천막이 치어지고 나도 그 속에서 잠자며 호명순번을 마냥 기다려야 할 신세가 되었으니 때는 늦가을인가 이른 봄인가 추웠던 기억만 남는다. 땅바닥에 얇은 가마니 얇은 담요 한 장으로 잠이 제대로 왔을 리 없고 양 적은 밥 한 그릇에 소금국 아니면 멀건 장국이었겠지. 많은 대상자의 신체검사 요원 수가 적었던 탓인가 4, 5일이 지나도 내 차례가 오지를 않아 답답하여졌다. 광장에 많은 사람을 세워놓고 신체검사하고 달리 사람을 불러내 면회온 사람들과 대면의 혜택을 베풀어주는 절차, 아마도 사회적으로 힘이 있는 사람을 위한 체면 치레이거나 아니면 주관하는 사람들 호주머니에 무엇인가 찔러주는 사람들의 대가, 그런 대가의 행사 들러리로 생각되었다. 나는 전혀 아랑곳할 일이 아니었는데 어떤 중로에 풍채가 좋게 생긴 사람이 단상에 올라서더니
고향 어디 이구협이란 사람 있으면 친척이 면회 왔으니 나와보라는 것이었다. 나는 무엇을 잘못 들은 것인가 하고 우물쭈물하고 있었는데 내 이름을 틀림없이 반복하여 부르는 것이었다. 어기적거리며 앞에 나가보니 춘익 할아버지가 그 자리에 와 있었다. 나는 의외의 장면에 어리둥절하여 도대체 이분이 어떻게 알고 나를 찾아온 것인가. 서신 교환은 고사하고 거처도 알지 못하고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친족이라면 오직 득호 족숙과 편지를 주고받고 하였을 뿐인데 이분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나의 소식을 알고 있었던 것인가? 이렇게 추리하여 보게 되지만 어떻거나 이분은 친족 관념이 남달리 대단한 분으로서 할아버지와 팔촌 사이 그리 가까운 촌수라고는 할 수가 없는데도 징병정령기로 징집되어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에 그렇다면 어떤 도움을 줄 수 없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셨고 그래서 당시 중앙일보의 지사인가 지국인가를 맡아 대인관계가 많았던 사교성이 좋은 분이었기에 사회의 유지라고 할 목사에게 부탁하여 나를 단상에서 찾도록 하였다고 짐작되니 새삼 감동에 뭉클해졌다.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이런 환경에서 외톨이라는 고독감은 퍽 확대되어 나를 괴롭히고 있었는데 나도 주위에서 쉼을 보태주려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결코 외롭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후 아마 일주일쯤 지나 신체 검사의 결과로 판정을 받게 되었는데 엑스레이 상으로 불합격 폐 조직상의 결핵으로 인한 불합격 판정을 받게 된 것이다. 나로서 전혀 알지도 못했고 더군다나 불합격 판정은 예상을 크게 벗어난 일이었다. 아마 내가 1948년 늦가을 서울에 온 후부터 불안정한 잠자리, 기아를 면할 정도의 식사, 그래서인가 1949년 봄에 몹시 피로를 느꼈고 드러눕고만 있고 싶었다. 이런 상태가 반년 가까이 이어지다 가을이 되어서야 기력이 회복되었다고 기억이 되는 바 아마 이 시기에 결핵이 진행하다 자연 치유의 과정을 거쳤다고 생각되었다. 당시 의료기기의 성능, 또 검진 의사들 엑스레이 판독 능력의 한계로 치유와 진행 감별이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때 인간만사 세옹지마라는 일글을 다시 생각나게 하였으니 해운대로 되돌아와 한두 달 되었을까. 집 가까이 어떤 집에서 불이나 삽시간에 여러 집을 다 태워버려 달려와 보니 나의 집자리는 형체가 없고 내 방자리는 재만 남아 나무 막대기 위에 종이 탄 흔적, 수십 보 발 앞에 바닷물이 있어 물을 끼얹을 그런 시간 여유도 주지 않고 옷이야 별로 여벌이 없었으니 갈아입을 레인은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기억이 없다. 확실한 것은 하나뿐인 이불, 그것이 타버렸으니 잠은 어떻게 자야 하나. 보다 잠은 또 어디서 자야 하나. 거처는 눈앞이 캄캄해져 앞이 내다보이지 않았고 다리에 힘이 빠져 비틀거렸다. 자신도 모르게 눈에 눈물이 감돌았을 터 뒤에서 형님 갑시다. 나의 팔을 힘주어 잡아 끄는 이가 있었으니 어느 사이엔가 이철이 달려와 내가 이 자리를 빨리 뜨기를 바랬다. 아마도 그 사람 보기엔 내가 바닷물에 뛰어들 것처럼 보였다고 생각된다. 그 사람 하숙방에서 한상에서 같이 밥을 먹고 하나뿐인 이불에서 같이 자고 이렇게 구급은 되었으니 불행 중 다행이라고나 하여야 할까.